제 손에는 인감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처음 보는 젊은 공인중개사가 앉아 있었고 제 옆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찍으시면 돼요. 여기? 네. 성함 옆에 한 번 찍으시고 밑에도 한 번이요. 엄마, 줘봐. 내가 찍어줄게. 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 배 아파 낳아서 48해 동안 키운 아들이었으니까요. 아들은 며칠 전부터 저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니까 내가 집 관리를 좀 해줘야 돼. 명의만 잠깐 정리해 놓으면 세금도 그렇고 나중에 훨씬 편해. 난 그냥 여기 살다가 죽으면 너하고 수연이가 나누면 되는 거 아니니?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집을 가져가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계속 여기 사시면 돼요.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감 도장까지 가지고 아들을 따라 부동산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아가씨는 계약서를 몇 번이나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다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네? 혹시 오늘 작성하실 계약 내용은 전부 설명 들으셨을까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성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네. 가족끼리 다 이야기한 겁니다. 지연은 아들을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저를 봤습니다. 아드님 말고 어머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뭘요? 어떤 계약이라고 알고 오셨는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집 관리해 준다고 해서요. 명의만 잠깐 바꿔놓으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공인중개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런 설명까지 왜 해? 그냥 하던 거 하면 돼. 잠시만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물 한 잔 드릴게요. 잠시 뒤 아가씨가 종이컵 하나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컵 밑에 작은 종이 한 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보지 못하게 종이를 손바닥 아래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읽었습니다. 어머니 절대 도장 찍지 마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밑에는 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설명한 내용과 계약서가 다릅니다. 제 손에 들린 도장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뭐해? 빨리 찍어.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아들의 얼굴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도장을 찍었다면 제가 있는 것이 집 한 채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제가 살 요양시설까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 성민이는 어릴 때부터 속을 크게 썩인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성공한 것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부모에게 못되게 굴던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장례를 마친 날 성민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앞으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왜? 내가 있잖아. 저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내 가정이나 잘 챙겨. 엄마도 내 가족이야. 알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성민이는 한 달에 한두 번은 찾아왔습니다. 전등이 나가면 갈아주고 쌀이나 세제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런 건 무거우니까 나한테 말해. 너도 바쁘잖아. 이 정도가 뭐가 바빠. 그래서 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딸 수연이는 지방에 살았습니다. 맞벌이하고 아이도 둘이나 키우다 보니 자주 오지는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음 달에는 꼭 갈게. 오지 마. 애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힘들어. 그래도 오빠만 믿지 말고 나한테도 말해. 내 오빠 잘한다. 그 말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내 오빠가 잘한다. 그게 제 믿음이었습니다. 성민이는 몇 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아주 잘 된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는 직원도 한 명 더 뽑았어. 그래? 장하네. 조금만 더 키우면 자리 잡을 것 같아. 저는 정말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가끔 얼굴이 어두워 보여도 물어보면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사업 괜찮니? 괜찮아. 돈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엄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한 번은 제가 먼저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조금 모아놓은 돈 있는데 필요하면. 됐어. 엄마 노후 자금인데 내가 그걸 왜 받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 돈 탐낼 애는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무렵 이미 성민이는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민이와 유진이가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성민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요즘 혼자 사는 노인들 집 때문에 사고 많이 나는 거 알아? 무슨 사고? 사기도 많고. 나중에 상속할 때 세금도 엄청 나올 수 있어. 내가 무슨 재벌이라고 세금 폭탄이야. 엄마는 그런 걸 모르니까 그렇지. 어머니, 요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뭘 준비해? 집 같은 것도 미리 정리해 두는 거야. 어떻게? 내 앞으로 명의를 잠깐 바꿔놓는 방법도 있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너 앞으로? 왜 그렇게 놀라? 집을 내 앞으로 해놓으면 내 집 되는 거 아니니? 서류상으로만 그렇지.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계속 사시는 건 똑같아요. 저희가 어머니를 나가시라고 하겠어요? 내가 관리하기 쉽게 해놓겠다는 거야. 나는 지금도 관리 잘하고 있는데. 엄마. 세금이나 법은 엄마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아. 나중에 갑자기 무슨 일 생기면 수연이하고 나하고 싸울 수도 있어. 너희가 왜 싸워? 그러니까 미리 해놓자는 거지. 저는 영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담만 받아봐.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 그 말에 마음을 놓았습니다. 상담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며칠 뒤 성민이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준비해. 어디 가게? 지난번 이야기한 부동산. 오늘? 응, 나 약속 있는데. 금방 끝나. 유진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인감도장 챙기셨어요? 도장은 왜? 혹시 모르니까요. 상담한다면서. 상담하고 괜찮으면 바로 하면 되잖아. 조금 이상했지만 저는 결국 도장을 챙겼습니다. 부동산에 도착하자 더 이상했습니다. 젊은 공인중개사 앞에 이미 여러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니? 별거 아니야. 오늘 계약하는 거야? 온 김에 해버리지 뭐. 나는 상담만 한다고 해서 온 건데. 어머니, 어차피 하실 거면 2번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잖아요. 유진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도장 주세요. 그때 지연 씨가 처음으로 저를 유심히 바라봤던 겁니다. 쪽지를 읽은 뒤부터 아무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도장 줘. 잠깐만. 왜?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계약부터 하고 가시면 안 돼요? 급해. 저는 도장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화장실 위치 알려드릴게요. 아니, 그냥 저쪽. 어머님 처음 오셨잖아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지연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네, 이 계약 내용 제대로 모르시는 거 맞죠? 우리 아들이 관리해 준다고. 관리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요. 이대로 진행하시면 소유권이 아드님 측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계속 여기 산다는데요. 그 부분도 문제입니다. 왜요? 어머님이 계속 거주하실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아드님이 나중에 집을 처분하시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가씨, 혹시 내가 잘못 알아듣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계약 전에 어머님께 직접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아들이 나한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지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족 관계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드님이 여기에서 설명하신 계약 내용과 어머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은 다릅니다. 저는 벽을 짚었습니다. 오늘은 도장 찍지 마세요. 그리고 따로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성민아, 응? 도장이 없다. 네. 집에 놓고 왔나 보다. 어머니 아까 가방에 넣으셨잖아요. 정희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없는 걸 어떡하니? 가방 좀 봐봐. 내가 봤어. 아, 아들이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사람들 시간 다 잡아놨잖아.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멈췄습니다. 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이 저보다 더 급한 걸까요? 오늘은 피곤하다. 다음에 하자. 저는 그렇게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성민이는 계속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성민아, 왜? 내가 집 내 앞으로 하면 정말 계속 여기 살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엄마. 내가 엄마 내쫓겠어? 그런데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던데.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그래요? 중개사가. 그 사람이 뭘 안다고 그래. 공인중개사잖아. 그건 서류를 그렇게 쓰는 것뿐이야. 그럼 넣으면 되잖아. 뭘? 내가 평생 산다는 내용. 엄마. 가족끼리 무슨 그런 걸 계약서에 넣어. 가족이니까 더 넣어도 되는 거 아니니? 성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는 나 못 믿어. 저는 잠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믿지. 내 아들이니까. 그날까지만 해도 정말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는데 안방 쪽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떻게 해? 엄마가 중개사 말 듣고 겁먹은 것 같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른 데서 했어야지. 지연인지 뭔지 그 여자가 괜히 끼어들어서. 집만 넘어오면 된다니까. 나도 알아. 그거 담보 잡으면 일단 급한 빚은 막을 수 있잖아.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은행 쪽도 미리 알아봤어. 명에 넘기고 나면 어머니는 요양원 알아보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까지 바로.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하면 돼. 요즘 자꾸 깜빡하신다고 하고. 엄마가 싫다고 할 텐데. 집이 당신 명의로 넘어오면 어머니도 별 수 없지. 일단 집부터 정리하고. 저는 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날 제 손을 잡고 엄마, 내가 있잖아. 라고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제가 평생 모은 집으로 자기 빚을 막고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남편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수연아, 응.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 내 오빠가 목이 메었습니다. 내 집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아니, 같다가 아니라 맞는 것 같아.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수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응, 아무 서류에도 도장 찍지 마. 오빠한테 아무것도 아는 척하지 말고. 알았어. 내일 내가 갈게. 너 회사는? 연차 내면 돼. 다음 날 아침 딸이 가장 먼저 저희 집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수연이가 오빠 집에 달려가 싸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엄마. 왜? 싸우는 건 나중이야. 일단 엄마 것부터 지켜. 수연이는 아는 변호사를 통해 법률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저희는 재욱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현재 아파트 명의는 어머님 단독 명의가 맞습니까? 네, 등기부도 확인했습니다. 아직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만 아드님께 과거 이전에 어떤 서류를 주신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서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등본 같은 것들요. 저는 그 순간 여러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보험 확인하려면 신분증 사본 필요해. 또 어느 날은 은행에서 가족관계 확인해야 된대. 또 한 번은 세금 조회해 줄게. 인감증명서 한 통 떼줘. 제가 많이 줬어요.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런 걸 왜 오빠한테 줬어? 아들이니까.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소유권에 문제가 생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인감과 신분증, 공동인증서, 금융정보는 직접 관리하셔야 합니다. 네, 통장 비밀번호도 바꾸시고요. 네. 저는 74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내 것을 맡기는 것과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성민이가 과일 상자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왔니? 지난번에는 내가 미안했어. 뭐가? 부동산에서 화냈잖아. 사업 때문에 신경이 좀 예민했어. 저는 처음으로 아들이 사업 이야기를 꺼낸 걸 들었습니다. 사업 어렵니다. 아니, 뭐 조금 힘들긴 한데 괜찮아. 여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 왜? 지난번 중개사가 이상하게 설명해서 엄마가 오해한 것 같아. 이번에는 다른 데서 제대로 알아보자. 성민아, 응, 내가 집 너한테 주면 나는 계속 여기 살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정말이지? 엄마, 나 못 믿어. 저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열이 펄펄 끓던 성민이를 업고 밤새 병원을 뛰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학교 운동회 날 넘어져 무릎이 깨졌다고 울던 얼굴도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집만 넘어오면 요양원 알아보자. 라고 말하던 목소리도 떠올랐습니다. 그래. 믿었지. 성민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뒤에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구나. 성민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니다. 과일은 두고 가라. 그날 저는 가족을 한자리에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성민과 유진이 집으로 왔습니다. 수연도 와 있었습니다. 성민은 수연을 보자 조금 당황했습니다. 너도 왔어? 응.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앉아라. 잠시 뒤 재욱 변호사도 들어왔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야? 내 변호사다. 변호사? 응. 엄마가 변호사를 왜? 성민아. 지난번에 내가 물었지. 집 어떻게 할 건지 결정했냐고. 성민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응, 결정했어. 그래. 내 집은 너한테 안 준다. 순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아니야. 그 중개사가 또 이상한 이야기 했어. 그 사람 이야기하지 마.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내 집에서 쫓겨날 뻔했으니까. 누가 엄마를 쫓아내? 너희가. 성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집 넘겨받고 나면 나 요양원 보낸다며?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못 들었어? 너희 집에서 내가 다 들었다. 어머니, 그건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못한다며? 저희는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내 건강?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건강을 그렇게 걱정하는 애들이 왜 내 집부터 가져가려고 했니? 그건 성민 씨 사업이 유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성민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계속 말해. 사업이 뭐? 엄마, 빚 얼마나 졌어? 누가 그래? 얼마냐고. 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엄마 집 담보 잡아서 빚 막으려고 했지? 너는 빠져. 왜 빠져? 너는 엄마한테 뭐 한 게 있다고 이제 와서. 성민아.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연이한테 화낼 일이 아니야. 엄마,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 그래. 그래서 더 끔찍한 거야. 남이 나한테 이랬으면 그냥 사기꾼이라고 욕하면 돼. 그런데 넌 내 아들이잖아. 성민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도 처음부터 이러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럼? 사업 조금만 버티면 살아날 줄 알았어. 대출 받고 또 막고. 거래처 돈 들어오면 갚을 줄 알았는데 계속 꼬였어. 그래서 내 집을 가져가려고 했어?
나중에 다시 돌려놓으려고 했어. 정말? 엄마 집 담보로 급한 것만 맞고. 그럼 요양원은?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다시 데려오려고 했니? 어머니, 저희도 너무 몰렸어요. 그래서 나를 밀어냈니? 그게 아니라 너희가 힘들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엄마 살려달라고 했으면 됐잖아.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돈이 있었으면 조금은 도와줬을지도 몰라. 그런데 넌 도움을 부탁한 게 아니야. 내가 모르는 사이 내 집을 가져가려고 했어. 그게 다른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지금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되지는 않는다. 저는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 너희한테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하려고 불렀다. 성민과 수연이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집은 성민이 것도 아니고 수연이 것도 아니다. 엄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집이야. 내 아버지하고 내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이다. 내가 여기서 살든, 나중에 작은 집으로 옮기든, 팔아서 병원비로 쓰든, 여행을 다니든, 그건 내가 결정한다. 엄마, 내가 죽고 남는 게 있으면 그때 너희가 법대로 나눠.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재산은 내 노후를 위해 쓸 거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너도 서운하지? 왜 서운해? 엄마 돈인데.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 말이 듣고 싶었나 보다.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민아, 응, 내 빚은 내가 해결해. 내가 대신 해결해 주지 않을 거야. 알았어. 그리고 한동안 오지 마. 성민이 놀라 저를 봤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편하게 볼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 성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인감 도장은 은행 금고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도 모두 바꿨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금융 문제는 누구에게든 바로 맡기지 않고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해줄까? 됐어. 왜? 내 오빠한테 맡겼다가 이렇게 됐는데 너한테 바로 맡기면 내가 배운 게 없잖아. 수연이 웃었습니다. 맞네. 모르는 건 물어볼게. 대신 결정은 내가 할 거야. 그래. 아들과의 연락은 한동안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울었습니다. 집을 잃을 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잃은 것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은 절대 나를 속이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없이도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작은 떡 상자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날 갔던 부동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연 씨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머님? 기억해요? 당연하죠. 그 뒤로 괜찮으셨어요? 네. 저는 떡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걸 왜 사오셨어요? 고맙다고 하려고.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아니에요.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쪽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몇 달 동안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다녔던 쪽지였습니다. 어머니 절대 도장 찍지 마세요. 지연은 그 종이를 보고 가만히 웃었습니다. 아가씨, 네, 이 종이 한 장이 내 집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쪽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지켜줬어요. 지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배웠어요. 뭐요? 내 재산이라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결정권까지 가지고 있어야 정말 내 것이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집을 팔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증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성민이는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빚을 모두 갚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책임지고 조금씩 해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달 뒤 한 번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잘 지내? 응, 집 이야기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야. 알았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저는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앞으로 다시 아들을 사랑하게 되더라도 제 삶의 결정권까지 내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것과 맡기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74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는 마음과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맡기는 일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요. 저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에 필요하다는 말에 서류를 줬고 세금을 알아봐 준다는 말에 인감증명서도 떼줬습니다. 명의를 잠깐 바꾸자는 말에도 설마 내 아들이 나를 속이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몰리면 가족이라는 이름조차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빚을 막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그 마음까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 제 노후를 빼앗아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부동산에서 제가 도장을 찍었다면 제 이름으로 된 집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살아온 집에서 언제 나가야 할지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를 구한 사람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난 32살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그 아가씨는 큰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노인에게 도장을 찍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고 알려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 사람의 인생은 그런 작은 용기로 바뀌기도 합니다. 어머니, 절대 도장 찍지 마세요. 그 짧은 문장이 제 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지켰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살지, 내 돈을 어디에 쓸지, 누구에게 무엇을 줄지, 내 노후를 어떻게 살지, 그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할 권리였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주지 않을 겁니다. 딸에게도 아들에게도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가 쓰려고 합니다. 아프면 치료받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 먹고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여행도 가려고 합니다. 죽은 뒤 남는 것이 있다면 그때 나누면 됩니다. 부모가 가진 것을 자식에게 남겨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니까요.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것 역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기 삶의 결정권까지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이 대신 결정해주는 삶이 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도장을 찍는 손은 끝까지 내 손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날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 남은 인생도 지켰습니다.